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자존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의 결과입니다. 상대평가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러면 우월감이 생기는 거고 그 반대면 열등감이 생기는데,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다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우월감은 대체로 교만하게 만들고 특권의식도 만들어 놓고 차별 행동을 합리화하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 소위 지능 수준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떨어진다 하는 그런 상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흑인이 차별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차별이 오히려 더 정당화되는 이런 예들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은 반대로 무기력이나 불행하다는 느낌, 또 자기에 대한 불만족, 자기 비난, 또 상대에 대한 질투, 또 원망,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원망, 이런 그 부정적인 정서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인들께서 행복하려면 상대 평가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별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는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서 존재라는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나나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의 특징들, 능력들, 성향들, 이런 것들, 이 존재,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머리 색깔, 여러분의 피부 색깔, 여러분의 소화기, 여러분의 근력, 여러분의 지적 능력,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전혀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나라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냥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저것보다 기니까 더 낫다, 내가 당신보다 뭐하니까 못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생뚱맞은 짓입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모든 존재가 스스로의 존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존재는 그대로 온전하고 상대평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왜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고 봐야 되냐면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저것보다 높다, 이것이 저것보다 잘한다, 못한다, 낫다, 이런 평가들인데, 이런 평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좋다, 나쁘다, 해롭다, 이롭다, 예쁘다, 징그럽다, 전부 자기중심적입니다. 제가 몇 회기인가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상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그 대상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뿐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꽃에는 아름답다는 속성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것처럼 나한테 이로우면은 이롭다, 나한테 이로우면 해롭다, 나한테 이로우면 좋은 거다, 나한테 이로우면 해롭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해충 그러면 모기, 파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익충 그러면은 벌, 개미 이런 거 익충이라고 그러죠. 내가 인간 중심으로 볼 때 해롭고 해롭지 않은 거지, 모기 중심이나 파리 중심, 벌 중심, 나비 중심, 거기 해로움과 이로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존재 그 자체죠. 또 모든 평가는 상대적이에요. 빠르다, 느리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위치의 가로변이 깁니까, 짧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상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길다, 짧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길이구나로 끝인 거죠. 못생긴 동물이라는 거 없어요. 잘생긴 동물이라는 것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지구에 굉장히 해로운 견해일 수 있어요.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인간 본위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얼마나 많은 자연을 훼손시켰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소위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존재의 평등함,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컨셉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기자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자기자비라는 것은 서구 사람들이 자비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이지, 전통적인 그런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자기 사랑이라는 그런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냥 자비심 그러면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도 뭐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비심을 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자비심을 내기가 훨씬 좋아지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도와 관계없이, 또 어떤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 너무나 이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을 용서받기를 바란다. 네. 그리고 또 용서하기.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 타당한 이유 같은 것들이 좀 납득이 되면 용서를 하기도 되게 쉬워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악의를 가졌든 악의를 가지지 않았든 해로운 것을 했다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적의를 가지고 나를 해롭게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는 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보고 연결성 같은 거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좀 쉬워지고, 이걸 토대로 이제 평등하다는 것도 좀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아주 사랑스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그 명상 분야에서는 이런 그 자비심이나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거를 WHO 산하에 종교 간 그 화해위원회 같은 그런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학자들로 하여금 여러 종교나 문화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들을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모아서 좀 한 단어를 좀 써보자. 그래서 채택한 단어가 연민적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ate Love라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아가페,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사무량심, 유교에서 얘기하는 측은지심 이런 것들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연민적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두 가지가 없다는 건데, 하나는 탈역사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존재가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을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고 이랬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내가 면제해 줘야지. 이 사람이 이렇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연민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한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탈개체성.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공통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생명을 유지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를 규정하는 특징 자체가 비자발적이었다는 것. 그들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통 사회 정의라고 부르는 조건적인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저는 이런 이 사고를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됐냐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명제인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주제,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다른 존재에 대한 그 사랑과 친절함,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것인가와 관련해서
전제 조건으로 왜 그런 이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것들이 가능한가,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평등, 평가에 관한 거, 모든 것의 연결성, 이런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번째 회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